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한국 증시의 오랜 숙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는 아주 대담한 개혁안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를 받을까요?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 현상을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한국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가치가 할인을 받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발목을 꽉 잡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 격차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기업의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값, 이걸 PBR이라고 하죠. 이걸 보면요, 한국은 지난 10년 평균이 고작 1.04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서 보는 회사 가치가 그냥 그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현금 같은 자산 가치랑 거의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여기 미국이나 일본이랑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3곳 중에 2곳은요, 회사를 그냥 지금 당장 문 닫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도 못한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66%나 되는 기업들이 그렇다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대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돈 버는 효율이 좀 떨어져요. 전문용어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다른 경쟁국들보다 낮고요. 둘째,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좀 나눠줘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문제일 텐데 바로 기업의 중요한 결정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 즉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거죠.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정부의 전략,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당근이 있어요. 이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좀 가치를 올려봐라 하고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주 강력한 채찍이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인데요. 이걸로 아예 이사들의 책임을 법으로 못 박아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당근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게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들한테 니네 회사가 왜 저평가 받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하는 기업한테는 세금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거기다 이런 우수 기업들만 싹 모아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자들 돈이 이쪽으로 쫙 몰리게 만들겠다,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당근만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아주 강력한 채찍이죠. 바로 상법 개정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지금 이번 개혁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조항, 딱 한 줄이에요. 근데 이 조항에서 글자 몇 개를 바꾸는 게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개혁의 심장부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이 지금 법이고 오른쪽에 바꾸려는 아닙니다. 딱 한 군데가 달라졌어요. 회사를 위하여 라는 말 뒤에 및 주주를 이라는 3글자가 추가됐죠. 에게 겨우 3글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이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의 대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회사 전체에 손해만 안 끼치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는 이제 특정 대주주, 오너 일가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이익까지 공평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밸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식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성, 즉 ROE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리스크,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 COE는 최대한 낮추고 이 두 가지입니다. ROE를 높이려면 뭐 M&A를 하든 사업 구조를 바꾸든 해서 돈을 더 잘 벌어야겠죠. 그리고 COE를 낮추려면 주주들하고 아주 투명하게 소통해서 이 회사는 믿을만하다는 신뢰를 줘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죠. 로에를 높여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빙그레이입니다. 2020년에 경쟁사였던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거 괜찮을까?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생산이랑 물류를 합쳐서 비용을 확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이뤘고요. 맨날 적자만 내던 혜태 아이스크림을 흑자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걸로 회사 전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럼 리스크, 즉 COE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일본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화건설이라는 회사는 아예 투자자랑 소통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고요. 미쯔이화학은 심지어 투자자랑 사회이사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회의록까지 공개합니다. 산유상해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주주들이 뭐라고 의견을 내면 회사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까지 싹 다 공개해요. 결국 핵심은 뭐다? 바로 투명한 소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혁, 과연 한국 경제에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는 건 당연한 거고 무너진 투자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걱정이 많죠. 이러다가 경영진 상대로 소송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 누가 실패를 무릅쓰고 과감한 결정을 하겠냐. 결국 혁신은 사라지고 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거다. 이런 우려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개혁이 과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의 고리를 뜯어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소송 남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에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